오늘은 한자의 형성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형자는 모양 형자, 성자는 이룰 성자. 그래서 한자의 모양이 이루어지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의 한자, 다음에는 형성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성자가 똑같이 들어있는데요. 소리로는 성이지만 아래에 있는 성은 소리성, 위에 있는 성은 이룰성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자들이 있나 볼까요? 자, 그럼 먼저 회의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의자는요, 뜻 의자죠. 그래서 회자는 모일 회자여서 뜻과 뜻이 만나서 새로운 뜻과 음이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쓸 때는요, 이렇게 모양이 길쭉하게 바뀝니다. 자,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순에서 공부한 한자네요. 큰 대자의 오른쪽 위에 점을 찍어 개견이 되었죠. 그래서 개라는 뜻이 만났습니다. 사람이라는 뜻과 개라는 뜻이 만났습니다. 서로 아주 친한 관계죠.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이 왼쪽에 있고 개라는 뜻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 글자는요, 강아지가 사람 옆에 편안하게 엎드려 있다. 엎드릴 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이라는 뜻과 나무라는 뜻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자, 사람이 나무 옆에서 편안하게 쉰다 해서 쉴 슈자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가끔씩 나무가 많은 곳에 가서 또 산림욕을 하면 또 공부하는 데 집중도 잘 되고요.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라는 뜻과 남자라는 뜻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자라는 뜻과 남자라는 뜻이 만나서 좋을 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을 호자는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 하오 하오 할 때도 바로 이 글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란하게 둘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좋다, 또는 어머니, 여자인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면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진면은요, 집의 지붕 모양을 닮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 바로 글자의 윗부분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한자는 옛날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게 또 이제 일반적인 관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집안에 있으면 좋다,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선생님 보고 이제 현대에 있어서 편안할 안자를 만들려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지붕이 있고요. 여기다 사람 인자를 쓰면 여자고 남자고 저녁에 자기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쉬면 편안하다 해서 편안할 안자,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붕 밑에 여자가 있을 땐 편안할 안자였는데 지붕 밑에 남자, 아들이 있으면 어떤 글자가 될까요? 글자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부분 글자도 자자고 전체 음도 자자네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배우는 형성 한자가 되겠습니다. 부분 글자 손수가 있습니다. 손수는요, 다른 글자랑 만날 때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됩니다. 글자를 쓸 때는 가로, 세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쓰게 됩니다. 자, 손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남편 부라는 소리를 가진 글자를 만나면, 자, 손수자가 왼쪽에 있고요, 남편 부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부자가 됩니다. 자, 남편을 돕는 것인지 남편이 돕는 것인지, 자, 아무튼 손으로 남편이 돕는다, 도울 부, 또는 남편을 돕는다, 도울 부,
이렇게 됐습니다. 소리는 소리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가 그대로 가거나 비슷하게 바뀐다 그랬죠. 자, 들을 문이 되었습니다. 귀로 듣는다, 들을 문. 그러면 귀가 뜻이 되고 문자가 소리가 되었네요. 문이라는 게 소리가 되고 입을 나타내는 것으로 묻는다는 뜻이 되어서 물을 문자가 되었네요. 자, 문문자 안에 귀가 들어있으면 들을 문, 입이 들어있으면 물을 문이 되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싹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자, 풀초입니다. 풀잎이 올라온 모양을 나타낸 글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화학 할 때 화자가 되겠습니다. 짠! 풀초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풀초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아까 사람인이나 손수처럼 길쭉하게 바뀔 필요가 없었죠. 자, 바로 꽃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풀초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체로 식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물이 맑을수록 좋죠. 그래서 맑을 청. 풀초자가 있습니다. 풀초자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글자를 쓸 때는 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런 모양이 되기도 하고요. 한 번에 이 평평한 땅에 싹이 난 모양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식물 중에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화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 시간입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만족함을 알며 즐겁게 산다는 뜻을 가진 편안할 안이 들어있는 성어입니다. 여러분 안자가 들어있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겁니다. 편안할 안, 가난할 빈, 즐거울 낙인데요. 이게 두 글자로 끊어서 앞에 나올 때 낙으로 읽힙니다. 바로 우리말의 두음 법칙, 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 안에서 편안하게 만족함을 알고 그 다음에 도를 즐긴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길을 즐겁게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꿈도 이루고 또 가난함을 벗어날 수도 있게 되겠죠. 다음에 취, 사, 선, 택의 도금은 무엇일까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아니고 이렇게 단어나 성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소리만 읽는 것을 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취, 사, 선, 택이 되고요. 취, 사, 선택의 풀이는 그러면 잘 선택하여 골라서 취할 것은 취하고 가질 것은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때도요.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을 잘 골라서 시간에 맞게 해야겠죠. 자, 우리가 오늘 회의자와 형성자를 배웠는데요. 둘 다 기본 글자, 부스 모양이 다른 글자와 만나서 글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혼자 살 때보다 같이 살려면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한자도 서로를 배려해서 다른 글자와 사용할 때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 인자는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물 숫자는 어떻게 바뀔까요? 선생님이 아까 말을 할 때, 설명할 때 어떻게 말했죠? 또, 물 세 방울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마음심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조금 배려해서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음에 들을 문자가 들어있는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을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우와, 한 가지를 배웠는데 10가지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러면 좋겠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요.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뇌가 그 학습 원리를 습득하면서 빠르게
꽃도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꽃화자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백화가 만발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0가지 꽃이라는 것은 온갖 꽃을 말하고요. 만자는 가득 찰 만. 이 세상에 가득하게 꽃이 피어나는 거죠. 진달래꽃, 철쭉꽃, 여러 가지 꽃들이 봄에 가득 피어날 때 백화만발이란 말을 씁니다. 다음에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는 성어를 가져왔습니다. 소나무 송, 잣나무 백, 무성할 무자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성한 거예요. 소나무와 잣나무는요, 둘이 모양이 비슷하고 둘 다 사계절 푸른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무성하다. 또 어떤 한 시대의 번영함이 오래 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학습하지 않은 한자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뜻과 음을 짐작해 보세요.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요, 바로 설립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설립이라는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진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와, 아우를 병자네요. 아우를 병자.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두 개가 나란히 서서 나란할 병자도 되고 아우를 병자도 됩니다. 그러면 병자가 들어간 어휘는 병행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을 같이 적용시킬 때 나란히 함께 나아간다는 병행한다는 말을 씁니다. 다음에 비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시키다, 명령하다, 령자예요. 하여금 영자. 두 글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왔습니다. 빗물은 아래로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글자는요. 비의 뜻을 가져오고 령자에서 소리를 가져와서 떨어질 령자가 됩니다. 그러면 영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단어가 있어요. 와,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다. 떨어질 영자에 아래 하자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말에서 두 글자 단어에서 앞에 나오는 글자는 령이나 리을이 쓰일 때 영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령하라고 안 하고 영하라고 합니다.